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홍범도 장군은 서거 78년 만인 2021년 8월 15일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지금부터 홍범도 장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1868년 8월 27일 평안남도 평양. 가난한 집에서 홍범도가 태어났다. 하지만 출산 7일 만에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힘겹게 홍범도를 홀로 키우던 아버지마저 9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게 되고 어린 홍범도는 혼자가 되었다. 그 후 머슴살이를 하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1883년 평양관청에서 군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홍범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 군입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당시 군입대 나이 제한이 17세였지만 두 살을 속여 15세의 나이로 군대에 입대해 평양 가명에서 나팔수가 되었다. 홍범도는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렵게 입대한 군생활에 큰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당시 이곳에서는 장교들의 부정부패와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행하고 있었다. 이를 보다 참지 못한 홍범도가 장교를 때려 눕혀버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4년간의 군생활을 포기하고 탈영을 하게 된다. 1890년 금강산 신계사. 홍범도는 세상의 소용돌이를 피해 신계사에 은둔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지담 스님을 만나 이순신과 사명대사, 서산대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이들의 숨결이 그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난다. 단양 이씨. 고요한 눈빛 속엔 따뜻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을 싹 틔웠고, 그녀와 혼인을 하게 된 홍범도는 새로운 삶을 향해 그녀와 함께 금강산을 떠난다. 함경북도 북청. 거기서 시작된 또 하나의 이름, 사냥꾼 홍범도. 그는 타고난 기질과 정확한 사격 실력,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의 선택은 사냥이었다. 백발백중을 자랑하는 홍범도는 북청군 최고의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조선의 심장이 침입당했다. 일본 낭인들이 칼끝을 들고 경복궁을 넘었다. 그들이 찾던 건 명성황후. 그들은 끝내 그녀를 찾아냈다. 칼이 먼저 울리고 비명이 뒤따랐다. 그들은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했다. 조선의 어머니는 그렇게 시신조차 불에 태워졌다. 남은 건 연기뿐. 1907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고종은 일본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했다. 같은 해 일본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킨다. 국왕이 무너졌고 조선의 마지막 공식 군대도 사라졌다. 이 충격은 전국의 들불처럼 번졌고 해산된 군인들과 의로운 백성들이 다시 들고 일어섰다. 그 이름 정리병. 하지만 일본은 이들의 무장을 막기 위해 전국에 총기류를 수거하고 사냥까지 금지한다. 북방의 깊은 산에서 살아가던 조선의 포수들에게 총을 빼앗는 것은 곧 생존을 빼앗는 것이었다. 홍범도는 북청군의 사냥꾼들을 이끌고 의병이 될 결심을 한다. 먹고 살 길마저 빼앗긴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사냥의 기술은 곧 전술이 되었고, 익숙한 산은 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장이 되었다. 그렇게 북청의 사냥꾼들은 나라를 위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이름하여 삼포수 의병부대. 북청과 갑산 사이 깊은 골짜기 후치령. 이곳은 조선과 만주를 잇는 군사 요충지였다. 일본 수색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홍범도와 의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일본군은 무너졌다. 홍범도는 단 한 명의 희생 없이 산의 법칙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홍범도의 삼포수 의병부대는 후치령뿐만 아니라 종성, 회령, 우산, 풍산, 길주 등을 누비며 일본군을 상대로 60전 60승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1908년 6월 16일 함경북도 정평군 밤애기 고개. 아들 홍영순이 중대장으로 의병들을 이끌고 출정해 일본군과의 전투를 벌이다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의 총에 맞고 쓰러졌다. 조선의 산에서 싸우던 한 사내가 조선의 하늘 아래 아들의 시신을 가슴에 묻었다. 그 이후 홍범도는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양성에 힘쓰게 된다. 10년이 흐른 1919년 3월 서울, 평양, 목포에서 조선의 거리마다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 불꽃은 곧 국경을 넘어 압록강 건너 북간도의 벌판까지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홍범도는 다시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했다. 만주 왕청현 유하연 일대의 삼포수 출신 의병들과 숨어 지내던 동지들을 모아 대한독립군을 창설했다. 홍범도는 군기, 체계, 지휘체제까지 비정규전에서 유격전 중심의 조직으로 대한독립군을 발전시켰다. 1920년 6월 일본은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악명 높은 야스카와 사부로 소자가 지휘하는 월강 추격대대를 편성해서 투입시킨다. 정예 보병, 기병, 최신 장비를 갖춘 강력한 추격부대로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조선 독립군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홍범도는 이 정보를 듣게 되었고 최진동의 군무도 돕고 안무의 국민회군을 찾아가 연합작전을 준비한다. 각 부대는 홍범도를 중심으로 봉오동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6월 7일 새벽, 봉오동 전투가 시작되었다. 월강 추격대대의 대규모 병력은 독립군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고 쫓기던 독립군들은 봉오동의 깊숙한 협곡으로 빠르게 도망치고 있었다. 좁은 협곡 안길은 하나, 양옆은 가파른 절벽, 진입한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다. 계곡 깊숙이 일본군이 진입했다. 홍범도는 기다리고 있었다. 협곡이 적으로 가득 차고 좌우 고지가 조용히 감싸며 뒤편 진입로까지 봉쇄된 그 순간 홍범도가 손을 들었다. 지금이다. 홍범도의 신호에 맞춰 좌우 고지에서 일제히 사격이 개시됐다. 안무의 국민회군 부대와 대한독립군 직속 병력이 협곡을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뒤이어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부대가 후방 퇴로를 차단하며 회심의 포위를 완성했다. 이 모든 게 지형을 완벽히 활용하여 홍범도가 그려낸 유인과 포위 작전이었다. 봉오동 전투는 화력이 아닌 지형과 전략의 승리였다. 일본군은 수백 명의 부상을 입고 무참히 철수했고 홍범도 장군은 조선 독립전쟁에서 최초의 전술적 승리를 만들어낸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으로 기록된다.